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이라이프 마이호주의 네. 부동산 가정교사 네. 또 해리박 사장님 모시고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 호주 경제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바이어스 마켓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한국 뉴스를 보면 부동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호주도 물론 그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자 계속 떨어질까? 그러면 집의 밸류가 점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가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좀 다운턴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지금 매매를 고려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경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내려간다는 아니고, 집값이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20가지, 30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 네. 이자율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요소인데, 그쵸? 이게, 과거에는 한 5%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이자율의 상승에 의해서 집값이 좀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 그게 5%가 아니라 대략 한 40%, 50% 정도의 영향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겁이 많이 나는데, 맞아요. 지금 이자율이 한번 오를 때마다 내가 한 달에 적게는 200불에서 많게는 돈 1000불씩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면 가게에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네.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자율이 조금씩 내려가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이렇게 오름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내후년 정도에는 뭔가 다시 내려간다는 그런. 연방은행에서도 네.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한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내년 중순까지는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전에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피해가는 그 시기로 보는 거지, 경기가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가기 전에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해간다. 어떻게 잘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뭔가를 탁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출시 온리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인출시 온리로 바꾸려면 은행에서는 융자를 신청하는 거에 준하는 심사를 또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인출시 온리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첫 번째. 또는 오프셋 어카운트를 구성하고 있는 융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가능하면 모든 돈이 일단은 그 어카운트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머물렀다가 나간다면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현금적인 동원력이 좀 좋다면 아무래도 우선은 옵셋 어카운트가 없다고 해도 일단은 돈을 좀 넣어놓고, 네. 나중에 필요하면 리드로우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원금이자가 올랐네, 이번 달에 200불 더 내야 되네, 이 개념이니까 사실
딱히 뭐가 그러한 대안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을 내가 테이크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또 아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인출손을 갈아타는 것처럼 어떤 다른 은행으로 융자를 스위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어떤 은행은 지금 캐시백 4,000 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융자를 손을 좀 대서 준비를 해서 융자하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죠. 아마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솔직히. 예. 저는 은행 갈아탔는데 잘했네요. 은행을 한번 갈아탄다라는 얘기는 지금과 다른 갈아타는 게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오르는 거는 이걸로 선방이 되는 거죠. 보통 밥은. 요즘 은행들은 엄청 프로모션 하던데요. 왜냐면 은행에서 과거에 100만 불 정도 융자를 빌려주던 인컴의 그 브래킷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만 불 안 빌려주고 뭐 85만 불, 80만 불로 내려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융자를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많이 땡겨야 되는데 많이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빈 공간을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을 땡겨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그런 틈새의 공략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호조 독자 여러분, 비 잘 피해 가시랍니다. 자, 부동산 가정교사 해리맘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